화재로 잿더미가 된 마산 청과시장 인근에 임시 영업장이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놓고 김해와 고령의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김해가 최적질환 용역 결과에 고령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일 아침 양산시 물구늪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나흘간 경남도 내 5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이며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 활룡터널, 지계에서 남산 연결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화재로 잿더미가 된 마산 청과시장 상인들이 아픔을 딛고 임시점포에서 추석 대목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시점포에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기관과 봉사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정작 손님 발길은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산 청과시장 옆 빈터에 임시 점포들이 들어섰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화재 피해를 본 28곳 중 15곳이 장사를 재개한 겁니다. 상인들은 박스를 이용해 손수 가격표를 만들고 자판에도 싱싱한 과일들을 진열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상인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단골집이지만 그래도 화재를 입고 난 후에는 더 많은 마음이 씌어서 매일 오는 편입니다. 망연자실했던 상인들이 장사할 길은 열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임시점포 개장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추석 대목에 1,000만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하루 10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 좋은 과일을 먼저 과일은 불에다 타져버리고 좋은 과일을 새로 사다가 싱싱한 과일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좀 오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데 가시는 것보다도. 경남도와 창원시는 임시점포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와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화마로 한순간 생계터전을 잃은 상인들. 좌절하지 않고 임시점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주 김해에 국립가야 역사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관리기구가 과연 어느 지자체에 설치되느냐에 대한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구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경남 김해, 함안 창녕, 합천 고성, 전북 남원, 경북 고령 이 7개 지역에 있는 개별 유산인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인데요. 세계유산협약은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도 이 협약을 한 만큼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국내 연속유산의 경우도 기구를 설립해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이 이 기구 유치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통합관리기구가 있다면 체계적인 조사 연구, 개발 기획, 시설, 인력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크게는 대표성도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자체들이 군침을 많이 흘렸었고 지금은 김해시와 경북 고령의 2파전 양상입니다. 한 발 앞선 건 김해입니다.
일단 최근 가야 고분군에 있는 10개의 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통합관리지원단의 용역에서는 김해가 최적지로 나왔고요. 이어 함안, 창녕, 고성 합천순이었고 경북 고령은 6위, 전북 남원이 7위였습니다. 김해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지속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점의 역할을 중요하게 짓고 있는데요. 세계유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고 가야 유적이 밀집한 데다 국립김해박물관과 가야역사문화센터, 창원 가야국가유산연구소 등 인프라와 인력의 강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 고령은 전체 고분군 면적의 44%가 있는 최대 규모이고 용역이 인구나 재정 자립도 등 고분군과 무관한 입지 기준으로 진행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문제를 풀 열쇠는 국가유산청이 가지고 있는 듯 싶은데요. 유산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가유산청은 통합기구 설치는 지자체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눈치 보이는 결정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 고령에서는 내년부터 세 곳 광역자치도가 돌아가면서 관리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김해는 전북 남원의 지지까지 호소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유산청이 9월 중에 해당 지자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중재할 것으로 알려져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일 오전 7시 20분쯤 양산시 물근읍의 한 상가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시 가게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9일 오후 2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재 농산물 도매시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외벽에 놓아둔 팔레트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평산 책방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저녁 7시쯤 양산시 평산 책방에서 직원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이 끝난 시간에 책방을 찾은 A씨가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실종됐던 동호 회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통영해경은 8일 오전 11시 55분쯤 거제시 외동 앞바다 7.8km 해상에서 프리다이버 9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오후 2시쯤 입수 위치로부터 북동쪽으로 11.5km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챙겨간 부위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다이버 9명을 발견해 전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미래 전략 포럼 정책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정동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등 디지털 관련 법제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과 체계를 정비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관련 기업과 산업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더욱 속도감 있게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략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어서 오로지 실행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모아 나가고 그렇게 연구 모아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좋은 단초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만들어 주시면은 거침없이
이뤄나가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취소 886건, 정지 483건 등 총 1,36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토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순으로 주말이 가까울수록 많았고 주로 야간 시간대 단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 1,120건 중 136건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3일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경남의 5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대상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 터널, 팔룡터널, 지계 남산 연결도로에 대해서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마창대교 24만 대, 거가대로 21만 대 등 총 83만여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창녕군이 내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 내 노후관 121km를 교체하고 창녕군의 유수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상수관망 유지 관리를 통해 수질 향상 및 수질 사고가 감소되면서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창녕군은 군비를 포함해 총 48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시설공단이 손님 맞이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오는 13일까지 종합버스터미널과 유라시아 플랫폼 조경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